안녕하십니까. 토노크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봄철 냉해와 우박, 여름철 폭우와 폭염 등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와 병해충 등이 발생하면서 농업 생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죠. 이런 결과는 농도인 전북의 중요한 대응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맞춘 품종 개량과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인 농업 정책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따른 농업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들도 뒤따라야 되겠죠. 자, 오늘 토노크 말합시다에서는 기후변화와 전북의 농업정책 전환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현실이 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맞춰 전북에는 어떤 변화와 대책이 필요한지 토론해보죠.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노크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전북의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기온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어떤 농작물 재해나 각종 병충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전북은 이럴 경우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좀 큰 것 같아요.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재해 피해에 대해 전담 부서나 적절한 지원 보상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봄에 매번 우박이나 냉해가 오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오고 날씨와 기후가 급속도로 변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도 심각한 것 같은데 기후변화에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후변화에 맞게 시설 재배 등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창이나 남원에도 한라봉이나 감귤 등 아열된 작물들이 자라고 기후가 변한 만큼 거기에 맞춰서 재배 종류나 품종도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대신 무분별한 재배보다는 계획하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탄소 배출을 낮출 수 있는 비료나 농업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도 급속도로 변하는 기후를 늦출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기후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농사가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미리 예측하고 서둘러 준비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농도라는 명성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전북의 기후와 농민들에게 좋은 해답을 제시해주고 같이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기후변화와 전북의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의 이현석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이현석입니다. 자, 그리고 전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의 함태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함태진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 식량작물학과의 박광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광호입니다. 예. 먼저 기상청의 함태진 과장님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 KBS와 재난방송 하시면서 50일 넘는 긴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도 있었고요. 올해는 폭염이 지금 오늘 7월 23일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요. 겨울에는 뭐 또 한파가 이어진가 하면 이상기후도 나타나고 도대체 이 날씨를 알 수 없는 기상청에서도 아마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더 어려워졌죠? 예, 제가 초임 때 구급 때 입사할 때보다 예. 지금 현재 기상에 관한 재난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이상기후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상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IPCC는 2013년 제5차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는 명백하며 1950년 이후 관측된 많은 변화들은 지난 수천 년간 전례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1994년에 357 ppm이었던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2019년에 410ppm까지 높아졌습니다. 자연계에서 온도가 1도 오르는데 약 1000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간의 활동으로 산업혁명 이후 100년 동안 1.2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평균 기온도 100년간 10년 주기로 약 0.2도씩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춥고 또 가장 무더웠던 계절을 오가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한파로 겨울철 전국 최저기온이 73년 관측 이래 최저 1위를 기록하였고 예. 여름철에는 장마기간 폭염 발생으로 최고기온이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에는 이례적으로 태풍이 평년의 2배인 7개가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예. 2020년대는 또 역대 가장 긴 장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려운 환경도 환경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구의 가장 핵심 화두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또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풀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 아마 단연 1순위는 기후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농작물의 변화, 또 자연재해, 날씨의 변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태진 과장님께서 입사하실 때와 지금의 많이 힘들다. 그리고 전북의 지금 최근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박광호 교수님, 역시 교수님의 분야에서도 이 농업이라는 것이 하늘의 날씨를 영향을 받는 일차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부터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기후변화 지표 현상이 남북극의 빙하 면적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빙하 면적이 700만 평방킬로미터, 한반도의 31배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까지 51% 면적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예. 그리고 얼음의 두께도 지금 30년 동안 1,510억 톤이나 예.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가 바다가 70%고 대륙이 30% 그렇죠. 면적이기 때문에 예. 해수면이 이제 지난 30년 동안 2.4m나 이제 높아졌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10년 동안 온도도 1.02도나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예. 특히 요즘 이제 개도국들이 산업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 하석연료, 특히 그 온실가스를 대부분 그 CO2, 아산화질소, 메탄 이런 가스들을 발생해서 그게 지금 가장 우리 기온을 높이는 기후변화의 중요한 팩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농작물로 가고 도에 이제 이현수 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우선 말씀 듣기 전에 인간의 몸이 이제 36.5도가 이제 적정 온도인데 지구에게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왜 우리가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심각성. 사실 방송에서도 그렇고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교육을 얼마나 학교 현장에서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최근에 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 기후 변화 이것이 곧 기후 위기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역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이런 공부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대학의 교과 과정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 시설을 최근에 구축을 해서 온도가 이렇게 아열대로 가면서 어떻게 작물의 생산성이 바뀌는지, 그리고 지금 가뭄, 폭우가 항상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경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해서 공급할 건지에 대한 교과 과정을 요즘 디지털 농업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함태진 과장님, 저에게 이제 이런 제보를 해주시면서 이런 내용을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요즘 들어서 중국과 유럽에 대해서 한 200mm씩 폭우가 내리고 있고 그리고 북미와 남미에서는 그 폭염으로 해가지고 산불이 발생해서 뭐 홍합이 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은 아직 그리고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늘 것이고 또 작물의 피해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갖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라도 농업정책 이현석 과장님 나오셨고 두 분의 말씀 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삼락농정이라는 도정의 농업정책이 있습니다만 사실 농업, 농촌, 농민이 즐거우려면 스스로만의 노력으로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지금 기후 변화라는 재해를 지금 앞두고 있어서 역시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대표적인 농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기후 변화는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많이 체감하는 거는 역시 농업 분야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또 온도가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햇빛이 적거나 많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농작물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농업 현장에서는 이걸 또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대응에 맞춰서 또 저희 행정도 맞춰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농업 현장에서의 어떤 기후 변화는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예. 농민들한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제 농업의 이 기후 변화 대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이제 전국 농민의 총연맹 박흥식 의장님을 통해서 농민들의 현실을 또 듣겠습니다만 사실 이 자연재해 아니어도 농사가 잘 돼도 지금 농산물 가격 하락하고 농사가 안 돼도 문제고 또 제대로 된 쌀값부터 시작해서 농산물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구조에서 심지어 요즘에는 뭐 외국인 노동자를 제대로 수급할 수 없는 그런 현황에서 노동 현실도 또 어려워지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이제 하늘의 기운에 맡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자연재해 보험 같은 또 사후의 대책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려운 현실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제 박광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 농업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주든지 뭐 이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 기후가 이렇게 온대에서 아열대 또 열대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은 이 사실 농업이라는 행위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긴 장마 곧 그거는 이제 햇빛이 태양 에너지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탄수화물 축적을 강압소를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기온이 이렇게 폭염이 되면은 이게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낮에 강압성을 해서 그렇죠. 밤에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예, 예. 밤에 온도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호흡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열대 지방에서 세 차례 농사를 짓지만은 우리 한 번 짓는 거와 거의 수량은 맞먹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 경남, 전남, 심지어 경북까지도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열대 작물들이 지금 속속 지금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뭐 예, 제주도에서는 예, 전라북도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기치 못한 뭐 병, 특히 그 돌발 배응해충 같은 그 고추의 꽃노랑 총채벌레라든지 예, 예. 제주 강귤의 볼록 총채벌레 이런 이제 평상시에 없었던 병들이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출현하고 그리고 또 배농사는 물이 온도가 이제 더워지니까 유기물이 분해가 더 촉진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메탄 또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같은 생산량이 더 늘어납니다. 예. 모르는 벌레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예,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걱정이 더 앞서는데 그러면 이런 기후 변화 앞으로 뭐 올해 작년만 그렇고 내년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기후 변화 영향으로 계절의 길이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저희 봄 시작이 평년보다 4일 빨라졌고 예. 또 매와 개화일도 7일 빨라졌고 전라북도의 여름 시작일 또한 점점 빨라져서 여름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80년대와 2010년대 계절 길이가 여름이 103일에서 112일로 9일이 증가되었고 또 겨울은 110일에서 105일로 6일이 감소하였습니다. 예. 기상청이 지난 7월에 발간한 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은 아마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에 예, 네. 21세기 말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4.7도가 올라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기온이 상승하면은 연간 폭염 일수는 현재 10.1일에서 약 35.5일로 급증하고 여름에 한반도를 덮치는 홍수 등의 이상기후가 아마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온도 상승에 의한 병충해도 늘어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겠고 예. 그리고 만약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은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바이러스가 깨어나고 인류 80%가 열대 질병에 노출된다는 보고서가 예. 나와 있습니다. 뭐 어느 한 시기만 좀 뭐 장마가 온다든지 폭염이 온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뭐 너무 더워서 햇볕 대임도 있고 또 우박이 내려서 또 과수 화상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도 산출을 할 것 같고 그런 피해 접수도 좀 하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네. 예, 전라북도에서. 지금 최근에 재해 피해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0년 동안의 어떤 통계를 살펴보면 좀 예. 특징적인 점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0년 동안 피해 중에 최근 3년 동안 피해가 약 50% 정도 됩니다. 예. 그만큼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음.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저희가 보통 사과 같은 경우에 강풍이나 태풍으로 이제 낙과가 된다고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피해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사실 아까 기온 변화로 인해서 뭐 저온이라든지 냉해라든지 이런 걸로 기온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한 80% 이상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바람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온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전체 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가들이 다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보통 태풍 때 이제 바람에 뭐 떨어지는 낙과 이야기로 피해를 대부분 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요인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새로운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어떻게 예측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기상청에서는 기후변화 감시 정보 그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기후정보 포털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정보 포털에서 RCP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온, 강수량, 극한 기후지수, 분야별 응용 정보 등을 기후자료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후변화 추세와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전라북도 및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기후변화 경향을 예측할 수 있게끔 예.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현실 속에서 좀 맞아 떨어져야 될 텐데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은 예. 저희가 많은 그 분석을 통해서 이쯤 하면은 여기 이 추세에 맞겠다고 이런 그 경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많이 어긋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도에서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겠고 아울러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 농업 분야의 기후 변화 대응 로드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농업의 재해가 뭐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뭐 재해 보험이라든지 근본 대책도 수립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는 방향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사전 대응이 있고요. 이제 발생한 이후에 사후 대응이 있습니다. 사전 대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후가 변화하면서 뭐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또 재배 기술이 바뀐다든지 예. 또 작년같이 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좀 튼튼한 배수로라든지 비가 안 오게 되면 그만큼 또 필요한 용수 시설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설 보강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대응이고요. 이제 사후에 만약에 피해를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 긴급하게 또 지원하는 것들이 뭐 농약대라든지 대파대 같은 긴급 복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농민들이 이제 소득으로 보전받아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재해보험으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재해보험도 사실은 정부와 저희 도 그리고 이제 각 시군이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가입을 좀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이런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전북연구원하고 이 최근 10년간의 어떤 재해 원인별 피해 지역이라든지 또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좀 재해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앞으로는 또 맨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농업인들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기반 구축하는 것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벼농사를 많이들 짓고 계시는데 이 벼농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농작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더 박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온도 변화로 어떤 재배 한계선이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이제 아열대 농작물을 하고 있는 모습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농사의 방식을 좀 더 변화를 둔다든지 벼농사 관련해서 드문 모심기 기술을 좀 말씀을 하셨고 보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 우리 대학이 한국형 드문모 심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예. 지금 가까운 김제, 익산부터 전국에 걸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농자재나 인력을 75% 이상 현재보다 줄이는 겁니다. 농자재나 인력. 예, 그렇습니다. 예. 육묘 상자, 상토, 그다음 운반 노동력 이런 것들을 현재보다 간행보다가 75% 이상 줄이는 농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의 면적은 뭐 한 필지 똑같은 논인데 똑같은 논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뭐가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러니까 한 필지가 이제 김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1,200평 단위로 그렇죠. 경지 정리가 돼 있는데 예. 지금 간행은 120상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현재는 그런데 지금 신농법은 30상자 그럼 4분의 1 예, 75%가 정확하게 줄어들고 심지어 16상자도 됩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같습니까? 생산량으로는 같거나 오히려 많습니다. 이미 이제 몇 년째 해 보셨기 예, 그러니까 때문에.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농가 단위에서 실증 시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럼 모르 심는 이항기의 어떤 조절도 해야 되겠네요. 물론 이제 신행들은 그렇게 돼서 나오지만은 기존에 있는 이항기도 조금만 보완하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음. 이렇게 드문 모심기 방식이 좀 더 버팀의 힘이 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한때 농가들이 포트모 그렇죠. 이항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예, 예. 그게 바로 줄기가 부채살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면은 최강 통풍이 간행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뱃대가 갈대처럼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해충이라든지 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지는 거죠. 예. 예. 어쨌든 벼농사만 놓고 보면 현재 뭐 농촌에 인력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또 기술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 생산량은 같거나 더 많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밀하게 논바닥을 고르는 기술이 지난 44년 동안 기계 이양을 하면서 사실 30일모를 키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고 낮은 데가 한 18cm 고조차가 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로타리 친다고 예, 로타리 치는 거, 문온 썰애하는, 썰애질하는 거.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최근에 레이저라든지 GPS 균평기를 도입하면은 이게 18cm, 15cm, 8cm 차이 나는 것을 4cm 이하로 정밀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물을 아주 얇고 고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 그러니까 유기물 분해 가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어느 곳을 중심으로 지금 김제에서는 지금 5년 차에 70% 확산됐고요. 특히 그 백산면 지역은.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한 해 늦게 2018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시 자체가 시범 사업을 5년 도입을 해서 현재 거의 100% 대부분 이 기술로 50주, 60주 심는 기술로 과거에는 73주를 심었습니다. 팽당. 이렇게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이게 전국 강원처럼부터 전남, 해남, 진도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현수 과장님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잖아요. 품종 개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기의 방식을 좀 더 다양화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사실 농가 현장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드문모 심기 방식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한 저희가 8,852헥타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10개 시군에서 지금 28,223헥타,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3배가 늘어났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논물을 굉장히 얕게 되면 그만큼 또 탄소 배출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다만 이 논물을 얕게 되게 되면 사실 이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익산에서는 저희가 그 자동 수위 조절 장치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물 높이를 조절을 하는 거죠. 개인이 이제 물을 여닫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것들을 분명히 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또 저희가 논에 이제 벼만 심는 게 아니라 콩이나 이런 타작물을 심는 경우가 많이 심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에 비해서 그 탄소 배출량이 15배 정도 적다고 합니다. 또 김제 지역이나 부안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심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분명히 탄소 배출 감소에 크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이해를 있습니다. 돕기 위해서요. 뭐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이제 못줄을 잡고 모를 네, 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간격이 30에 15cm입니다. 지금 그럼 드문 모 심기는 그 30에 같은데 일항 넓이는 같은데 같은데? 그 폭이 주간 폭이? 넓이라 그럽니다. 그게 그게 15cm에서 20cm. 5cm죠. 또 15cm에서 30cm까지도 합니다. 그럼 과거에 모심기가 괜찮은 방법이었네요. 예, 그렇죠. 거기다 예. 이제 조금 변형을 했는데 아. 그 5cm 더 늘리고 그다음에 평균 지금 모를 심을 때 이항기가 10개를 심는데 지금은 평균 4개를 심고 있습니다. 야, 거기서 상당히 이제 숫자도 그렇습니다. 좀 줄어들고요. 예. 자, 이 기후 변화 속에서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 농민의 농사 방식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제 대안을 좀 찾아보면서 이번에는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시고 현재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의장을 맡고 계신 박흥식 의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많이 잘 묻어. 지내십니까? 예. 과거에 뭐 저희 방송에 늘 단골로 출연하셔서 전국 농민의 의장으로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전국적인 의장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기후 변화 이야기 한두 번 한 건 아닙니다. 예. 일단 저희 말씀 나누는 걸 들으셨죠? 예.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일단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들인데 예. 문제는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기후로 인해서 심각성이 있잖아요.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 자체에서 다 이 불에 익힌 것처럼 과일들이 익어가고 있는 것들이 뭐 단순하게 캐나다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빠르게 온도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한 우리 대응은 너무나 좋습니다. 아하.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했었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물 전환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수입 농산물하고 우리하고 열대 과일을 갔을 때 가격 경쟁력이 되냐. 예. 실제 생산비에 비해서 수입 과일하고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특수 효과를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일반화됐을 때는 결국에 또 다 뽑아내야 되고 아하. 지금도 이미 진행형입니다. 이게 농민들 예. 스스로가 기후에 대응하면서 방목전환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정성까지 사과를 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각 지역마다의 기후 대응에 따르는 대책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체하는 과일들이나 농작물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예. 그게 이게 전북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아하. 전체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맞는 품목들을 일정 전문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농민들 스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결과물은 또 몰리면서 지금 샤인머스켓 포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예. 이거 전국을 돌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심고 있더라고요. 그 한때는 가격이 꽤 비쌌던 과일인데. 수출까지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한 3년만 가면 또 다 패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앞으로 10년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목이 좀 지역에서 실제 소비하고 생산하고 일정 정도 맞추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앙 단위에서 전체를 이 품목에 대한 생산량과 소비까지 계산해서 데이터를 해서 전국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문제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미 기후의 탄소 문제하고 재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수입 농산물 이런 부분들이 농민 스스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이미 개방 농정을 전제로 한 모든 기본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실패했고 그래서 농촌은 이제 거의 고령화돼 있고 일단 인력도 없고 실제 더 들어올 사람도 없고 지금 이렇게 된 속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지금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 먼저 농업농촌 기본법을 전면 새롭게 만들자. 그래서 하여 농민 기본법까지 해서 모법을 좀 바꾸고 여기에 따른 한 80여 가지 법이 있는데 예. 이 모법을 가지고 실제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국가 책임제로 공공농업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다. 이 코로나 속에서 식량 일기하고
식량 주권의 문제, 그리고 세계 기후로 인해서 이 곡물 가격이 폭등되는 거에 대해 최소한의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틀은 국가 책임제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운동본부를 꾸리면서 예. 이게 농업 문제는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로 전체 사회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요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 냉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진짜 온도가 낮아지면 대나무가 다 죽고 대나무가 다 잎이 그렇죠. 다 말라버리고 예. 그다음에 감나무가 이제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냉해 피해도 한 250헥타 전국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냉해 피해가. 그렇다도 그 여파는 큰 거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은 일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나 여기 이제 기후를 전문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많이 그걸 저감할 수 있거든요. 예. 냉해는 우리 지하수 온도로 그 온도가 정말 낮아질 때 기상에서 이 낮아진다는 그래서 이 냉해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거 예찰이 되면 지방자치는 바로 농가들한테 예. 이 수분을 통해서 지하수 수분 온도를 통해서 스프링클을 돌리든지 그래서 최소한의 냉해 피해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조금만 시설만 지원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냐 이게 안 돼 있어요. 예. 이것도 본인들이 다 대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지방자치가 우리같이 무주진한 장수 사과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냉해로 인해서 피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좀 통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물의 피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진도라든가 장성이라든가 남해 같은 경우 한순간에 400mm가 와버리면 속수무책입니다. 예. 다행히 이것은 지금 나락이 생기기 전에 왔다가 빠졌은 게 망정이지 만약에 지금 현재 비가 와서 그렇게 물난리가 된다면 이제 나락이 다 생긴 것들이 다 썩어버리면 예. 새끼 쳐서 먹여야 돼요. 작년에 그랬거든요. 작년에 여기 저도 경험을 했는데 인 원대가 다 죽어버리고 새끼에서 나락에 새끼 쳐가지고 올라온 걸 가지고 수확했는데 쌀로서는 먹을 수 없고 쌀이가 돼버리는 그것도 그나마라도 그게 임대료도 안 나오는 이 수확을 보면서 실제 이게 보험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험 흐름을 보면 뭐 제가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 제가 의장님 뭐 질문을 좀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의장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네. 해주셨고 질문에 맞는 답들을 해주셨고 잠시만 제가 네. 한번 정리를 하고 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말씀하실 네, 기회를 네. 드릴게요. 사실 농업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들으시면요. 이 농민회 네. 또 농민회 의장님의 어떤 한탄이냐 걱정의 목소리로 들으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 모두의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식량 위기가 아닌 식량 안보라는 말씀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네. 이게 시장으로 접근했을 때 여러분 각 개개인의 가정에 이제 현실이 된다는 말씀.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국가 책임제 아울러서 현실에 맞는 농업의 정책 전환과 작물 전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늦었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네. 의장님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문제는 언론이 너무나 농업에 대해서 보이한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거에 대한 느낌이 국민들이 느껴야 그 위기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농업 문제가 정책하고 그다음에 뭐 농업계만 행정기관하고 소통하면서 문제제기할 뿐이지 국민들한테 공감되는 것들은 농산물 가격 폭등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 가격이 46%나 작년에 올랐다고 하면 46%의 사과가 비싸니까 농민들이 소득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근데 실제 농민들은 가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확이 없으니까 낼 것이 없으니까 가격이 폭등이 됐고 결국에 농민은 고스란히 피해가 온 건데 예. 마치 소비자가 봤을 때는 46% 올랐으니까 농민도 소득이 높았을 거다 판단하게 하는 언론의 문제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감내해야 되는 문제로 봐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마치 정부에서는 수입으로 대처하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까 저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곡물 올해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보면요. 앞으로 이제 곡물가 계속 폭등을 할 겁니다. 예. 그건 과일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나마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수입이 차단되고 전년대 20개 나라가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다음에 바로 풀긴 했지만
앞으로 수출까지도 장애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속수문제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식량 문제입니다. 예. 코로나는 스스로 병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만 이 식량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대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위기감을 느낀 것들은 저도 알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땜방하고 끝나는 게 지금의 정책의 흐름이라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나마 전라북도는 예. 최저가격이라는 기본 틀을 좀 만들어서 일정 정도 그래도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그렇죠. 있지만 한계가 있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전체 작물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전라북도 예산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생산과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해서 소득 되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 나머지 차액을 국가가 어떤 형태로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농사를 계속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오늘의 수익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본 틀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이제 농민들 스스로가 수입 농산물과 그 다음에 기후로 인한 생산물 감소로 인한 것들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담보할 수 없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 생각합니다. 전국 농민회 의장님답게 이제 전국적인 의제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선을 앞두고 있고 수많은 대선 주자들이 본인을 알리고 정책 공약을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이 기후변화에 걸맞는 변화의 대응 전략 내지는 에너지의 문제 아울러서 이 농작물의 피해 이런 부분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선 주자들을 많이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정치권의 많은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는데 네, 좀 답답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그 토론을 보면 농업 의제는 아예 빠졌습니다. 예. 아예 거론조차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농업계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농 관련 단체가 전체 공동으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제안해서 후보 토론에 농업 의제로 후보 토론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문제의 심각성들을 후보자들이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시켜서 예. 실제 농업이 얼마큼 우리나라에 갖추는 그 가치와 중요성들을 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앞서 예. 얘기했던 운동본부.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업의 정책의 흐름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신자유주의 속에서 해왔던 개방화 정책이 이미 끝났다. 이걸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시장과 가격 경쟁력으로 농민들이 살아나는 것은 끝났기 때문에 예.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책임지고 갈 것이냐. 이런 이 농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 대한 정책 방향을 후보자들한테 농협계가 한 목소리에 하나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서 대선 후보들이 그리고 각 당에서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시키는데 어떻게든지 좀 전달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건 그 거시적인 틀에서 의장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벼농사 한 분야로 들어와서 방금 한국농수산대학의 박광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드문 모신기 방식으로 인해서 벼농사의 변화된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역시 농자재나 인력을 축소하고 최소화하면서도 생산량은 같게 만들어내는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고요. 예. 지금 현재 확대되고 저도 지금 이 밀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초창기 조벼하고 조벼도 일정 정도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리걸, 이제 보리밀 이모작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현재 인력난 문제 때문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는 거의 스마트화 됐고 큰 인력 없이도 농사를 짓는 기계화가 다 됐습니다. 거기에 또 이 밀묘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이 드문 모신기를 하게 된다면 빠르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오히려 병충해라든가 그리고 대가 짱짱하면서 뿌리가 깊게 내리면서 통풍이 되면서 또 이 바람에도 대항이 잘 쓰러지지 않는 거에 대한 보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좀 확대할 거라고 보고요. 빠르게 농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 논에 있어서는 그래도 굉장히 진전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는 가수하고 축산 분야하고 원예 분야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스마트로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기후에 맞는 지난해 54일간의 장마는 모든 작물이 저도 복분자지만 올해 수매한 걸 작년 대비 보니까 75%가 생산량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이미 75%가 농산물이 다 작물가 죽었다는 소리나 똑같거든요. 고추 같은 경우는 수확이 불가능했고 작년도에
그래서 올해 지금 고추 가격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추 가격이 초장부터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중국까지도 기후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되면 우리나라 가격에 굉장히 크게 미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한 어떤 그 기후로 인해서 한순간에 갈 수도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목 체계라든가 생산 방식이 좀 더 확대되면서 더 연구가 돼서 농민들이 좀 더 기후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그 틀이 체계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청년들에게 귀농하라고 귀촌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참. 그 어차피 기농기촌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정책에서도 얘기할 텐데 예. 저는 청년들 오라고 하는 게 좀 두렵습니다. 아. 물론 단순간에 둘에서 돈을 몇 푼 주고 3년 동안 90만 원씩 주는데 그 다음에는 떠나라는 소리거든요. 예. 아예 10년을 주든지 아하. 그렇게 해서 정착해서 그래도 인프라가 작정해서 결혼해서 살 수 있는 토대가 현재에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냥 농사만 좀 지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예. 거 아니냐 정부가. 그래서 아이 키고 살면서 교육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가 돼 있을 때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살지 그런 문화적인 거라든가 이런 기본 복지시설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오래 살으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이게 단순하게 청년 농업인이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 농업인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예.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뭐 언제 말씀 들어도 말씀 참 잘하시고 그만큼 하실 말씀이 많고 시급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이 세 분 나와 계시는데 뭐 관련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마무리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뭐 특별히 뭐 고생하시고 있는데 더 농민들 입장에서 역할 해주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제 소비자들이 농업 문제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쉽게 구입해서 먹는다고 해서 농산물이 아니라 이제는 이 농산물이 공공식료, 지역에서 난 농산물이 우리 건강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들은 이 음식이라는 것들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지역 농산물들이 실제 소비되고 그래서 또한 지역의 소비자들이 그걸 더 찾아줌으로써 자기 건강과 그리고 농업이 함께 상생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전환되기를 간곡히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GMO 식품 수입국 1위라고 하는데 예. 언론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도 망각한 채 또 가까운 곳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하고 있고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고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이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가장 밀접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 중심에 농업이 농민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농업. 그래서 역시 공공의 영역에서 농촌을 바라봐야 되는 국가 차원의 현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공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자, 김제에서 농사를 실제 짓고도 계시면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의장을 맡고 계신 우리 지역 박흥식 의장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참 이건 전체적으로 좀 이해는 이제 됩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함태진 과장님 또 박광식 교수님, 박광우 교수님 또 이현석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농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얘기 측면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각 분야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태진 부장님. 네, 작년에 그 유례 없이 50일 동안 그 장마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피해도 많이 보고 또 올 초에는 냉해가 좀 있기도 했습니다. 저희 기상청에서 좀 더 정확한 예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해가지고 국민들과 또 농사짓는 삼락 농정을 피는 전북 도민에게 많은 그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박광우 교수님, 저희 뭐 시골 마을에서는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안 할 거면 농사지어라 그러니까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 뭐. 아니에요. 그 말씀은 100%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심정이 그런 심정만으로 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예, 그 당시는 사람이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를 또 수확을 모든 그 일가 친척들이 예,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농사지면은 품앗이도 안 되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농업 농촌에 대안이 왔다.
또 청년인데 기회가 왔다. 또 가장 미래 유망한 산업은 농업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인구가 지금 78억인데요. 1987년에 세계 인구의 날 기념하면서 제정하면서 50억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고 그렇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날로 주변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걸 농업에다가 그렇죠. 접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기후변화가 앞으로 심화되기 때문에 농업에 기회가 온다.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벼농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식 재배 든모 심기가 이제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가거의 건다 집화가 안 됐어요. 집화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균팽 작업이 안 되고 잡초 때문에 액미 때문에. 근데 지금 균팽 작업하고 후기에 우렁이 농법을 하면은 안전하게 그걸 불식시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들어온 직파가 지금 청년들에게 이슈입니다. 예. 그리고 시설 농업도 과거에는 경험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아주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 농업, 특히 디지털 농업을 시설 농업뿐만 아니라 지금 노지 스마트 농업에도 그렇죠. 지금 접목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저는 희망적이다. 예. 미래의 기회는 우리 농업에 있다. 감히 청년들에게 또 기농 기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안으로 어찌 보면 김제 시범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도 입장에서도 많은 이제 과정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팜의 이제 교육 그리고 또 실증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다양한 청년들이 들어와서 또 교육을 받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팜만이 꼭 스마트 농업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담당하는 또 영역이 있고 또 뭐 친환경 농업이나 이런 또 일반 농업이 담당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예. 앞으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스마트 농업으로 많이 변화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소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흥식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히 늦었다, 미온적이었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2050 탄소 중립 선언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언을 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함태진 과장님 입사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 많은 기상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작 전에 이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를 시민들께 좀 하고 싶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다뤄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농수산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대상으로 그렇죠. 그런 연계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각계 전투로 각자의 영역에서만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 에너지와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 좀 많은 공부를 하시고 많은 좀 설파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오프닝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기후변화 문제는 지금 저희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후손들이 어떻게 안정한 삶을 살느냐 이게 가장 큰 하도이고 말씀하신 대로 식량의 문제는 이 기후 변화가 가속될수록 제일 크게 되는 게 이제 식량과 거주지의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가 가속되면서 온난화가 지속되면은 해수면이 상승할 거고 그래서 2080년대에는 막 3억 명의 사람들이 살 곳을 잃고 난민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그렇죠. 또 이 식량 오바마 대통령이 식량 문제를 안보 문제로 직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도 이런 그 기후 난민에 처하지 않을까? 또는 이 문제가 우리만 또 우리 후손에게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참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만사온 배우고 인평균 강수량 배우고 이런 국서풍을 배우고 그런 방식대로 날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또 맞아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시시각각 이제 변화가 많은 같은 전북 안에서도 전주 안에서도
동에 따라서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까이에서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분씩 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예 이현석 과장님. 네, 간단하게 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입니다. 예. 농작물 재해보험 뭐 많이 말씀하셨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 상황에서 최소한의 저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보험료의 최소 80%, 최대는 100%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가입을 꼭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농업 분야는 이 탄소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사실 흡수하는 역할도 그렇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사실은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기후 변화 관련한 이제 농업 정책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시기에 또 농업의 가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태진 과장님. 예, 오늘 주제가 기후변화 농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혹시 앵커님은 백향과를 아시는지? 아니 저는 잘 모릅니다. 백향과는 저기 브라질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고창에서도 재배되고 있답니다. 전북 지역 농민들의 수익이 늘어서 좋은 현상이기는 하나 과연 이게 미래를 보게 되면 바람직한지 한편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지구 기후변화가 우리가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류는 운명을 담보로 한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아끼고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당면한 기후위기를 다 함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박광호 교수님. 네,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농업은 스마트 디지털 저투입 농법으로 급속하게 진입합니다. 가장 근자의 예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기술이 드론이고 드론을 가장 실제 잘 쓰고 있는 데가 벼농사 방제 시스템입니다. 예. 지금 그건 일반화됐습니다. 심지어 충청도 뭐 저쪽 경상도까지 이 김제에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원정을 갈 정도로 일반화됐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벼농사도 가능합니다. 예. 이게 지금 생분해 필름 멀칭을 해서 아예 탄소 자체에 배출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태리 현장에 60만 평 짓는 현장도 보고 왔는데요. 우리 기술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대학하고 진주에 있는 도농업기술원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밭농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IoT 피봇 이리게이션 관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요걸 제가 세계에서 최첨단을 도입을 해서 논에 물을 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물을 안 대고 보리처럼 1년 연중 네. AI 로봇 제초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잡초 방제 문제 없이 알겠습니다. 병해충 문제 없이 앞으로 우리 농업을 알겠습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에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도 파악을 했고요. 변화하고 있는 기후변화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앞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농도인 전북에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후변화 위기와 농작물의 현황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의 이현석 과장, 그리고 전주기상지청의 기후서비스과의 함태진 과장, 한국농수산대학 식량작물학과의 박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